제주의 역사 속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 보는 시간입니다.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네, 진실 씨 이제 봄이 완전히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오늘 표선에서 오는데 오름과 들녘에 진짜 푸릇푸릇함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노래 부르면서 왔어요? 네. 꽃들 많이 폈죠? 겹벚꽃이 제가 교래리 쪽으로 왔거든요. 겹벚꽃이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잠깐 세워서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늦으셨구나, 오늘.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꽃들도 피고 있고요. 또 이 꽃들을 찾아서 나비들도 날아들고 있는데 나비하니까 저는 이분이 떠오르거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비 박사라고 불렸고 또 세계적인 석학이기도 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 진짜 이제 이런 질문 그만해요. 왜요? 나비 박사 석주명 어떻게 알았지? 박사님이시잖아요. 오늘 다뤄볼 역사 속 인물이 바로 나비 박사 석주명 박사이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석지명 건립관 추진위원회 이석창 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학 연구센터장 김완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저는 석주명 기념 사업회라는 단체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 처음에는 네. 석주명 기념사업회로 출발을 해서 나중에 서귀포시와 공동으로 석주명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로 발족하게 됩니다. 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단체였던 거잖아요. 2004년부터 있었죠. 어떤 단체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지금 고인이 되신 서귀포 출신 소설가 오성찬 선생님의 석주명 실명 소설 나비와 함께 날아가다의 출판 기념회가 석주명 선생께서 2년 1개월간 근무하셨던 옛 경성제국대학교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때 오성찬 선생께서 소설에 그치지 말고 석주명 기념 사업을 해보자라는 주장을 하셨고 이어서 2007년도에 석주명 기념 사업회가 민간 차원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에 서귀포시와 공동으로 석주명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2018년에는 한 5천여 평에 달하는 사업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제주대학과의 협상을 통해서. 네. 2020년대에는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했고요. 그렇군요. 우리 김완병 센터장님은 네. 원래 최 박사님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렇게 막 유명하지 않고. 유명해요. 새 박사님 유명해요. 신문에서도 저는 또 많이 뵙기도 했었는데 또 이번에 제주학 연구 센터장님으로 네. 또 부임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일단 축하해야 축하의 박수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드립니다. 덕분입니다. 아니 축하는 축하인데 네. 근데 새 박사시는데 왜 나비 박사 이야기하는데 오셨어요? 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제주학 연구센터가 어쩌면 그 석주명 선생님의 그 아이디어에 또 그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석주명 선생님은 그 제주학이라는 그 이름과 학문적 체계를 이루신 분이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여기까지 날아왔습니다. 아니 제주학을 정립하셨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 이 석주명 선생님이 제주분이신 거예요? 아니죠. 예. 어디 분이고요? 아니에요? 원래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유년 시를 보냈고 주로 개성에서 많이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개성 사람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개성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요. 개성에 있는 생약연구소에 계시다가 제주도에 있는 생약연구소로 자청해서 제주도로 오셨어요. 네, 오셔서 굉장히 짧은 2년 1개월 기간이지만 엄청난 학문적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그런 학문적 성과를 거둬가지고 제주학의 창시자가 되시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반제주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제주를 사랑한 분이셨습니다. 제주도 사람은 아는 아닙니다. 제주도인이다. 예. 제주인. 아니 언제부터 그러면 나비에 몰두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석준 선생님이 그 계셨던 그 개성의 성도 고등보통학교가 사실은 당시 최고의 과학 교육이 우띠이었고 특히 박물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당시 조류학자로 유명하신 원홍구 박사를 만납니다. 그 당시는 이제 스승과 제자죠. 네. 그러니까 그 원홍구 선생님께서 박물학은 자연사다.
그 자연사를 통해서 어떤 나비의 다양성이라든가 또 이제 각지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 어떤 자연의 종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지적 환경, 광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학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원흥고 선생님의 모교인 일본 가구시마 농림학교에 진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당시에 그 지도교수인 곤충학자를 만납니다. 당시에는 처음 갈 때는 농학과를 전공하려고 했는데 그 교수님 만나가지고 박물과로 전공을 바뀌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그 석주변 선생님이 워낙 탁월하잖아요. 보는 안목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야도 10년만 하면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 있다. 특히 나비 분야에. 그래서 그 나비 계기가 되고 1931년에 다시 그 모교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 모교에 계시던 원흥고 선생님 다른 학교 전학하게 되면서 그 원흥고 선생님이 했던 박물학을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비 연구를 만들게 되죠. 자, 그럼 일본 유학 당시에 일본의 스승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을 10년간 하면 꼭 성공한다. 세월 속에 씨를 뿌려라. 그 씨는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성껏 가꿔야 한다. 그러니까 스승의 얘기처럼 어떤 분야에서든 10년간 그 일을 네. 꾸준히 하면 그렇죠. 전문가가 된다. 이 그죠. 이치를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주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석주명 선생께서는 1936년도에 한 달간 제주도를 여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체집 여행을 했는데 그때 봤던 제주도가 너무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억에 남고. 네. 그리고 또 자유로운 그런 어떤 연구 분위기를 위해서 제주도로 이제 자원을 해서 오시게 됐죠. 석주명 선생이 제주에 부임해올 당시를 또 재현한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1943년 4월) 서귀포 토평마을에 있는 약초원을 찾아온 한 남자. 경성제국대학에서 발령을 받고 온 이가 바로 석주명입니다. 아이고 소장님 혼자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신다니 연락받아 뒤들리멍 있었수다. 요 원래 바깥이라도 마중 나가서 할 건디 언제 할 일이 많아서 난 가질 못했수다.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잘 찾아왔는 걸요. 그나저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그의 사무실은 지금 제주대학교 아열대 농업생명과학연구소가 있는 자리. 당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곳에 그는 자원해 왔습니다. 역시 옳은 선택이었어. 그래, 이곳이면 충분해. 석주명. 그는 일본 가고시마 너무 멋있다. 고등 농림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명문 학교로 손꼽히던 송도 고등 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본격적으로 나비 연구에 뛰어드는데요. 제주에 올 당시 그는 이미 세계적인 나비 박사로 통할 때였습니다. 안경도 우와. 약간 멋쟁이 안경이야. 얼굴도 잘생기고. 부임 당시에 썼던 저 건물 혹시 예.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경생제국 구속 생약연구소 제주 시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제주대학교로 이관이 되죠. 최근 2018년에 아마 아열대 농업생명과학연구소로 바뀌게 됐고 또 최근 아까 우리 국가유산청에서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제. 와. 그 토평 사거리에 있는 예, 그 맞습니다. 건물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석주명 선생이 제주에 처음 온 게 예, 예. 아까 채집 여행 때가 네, 1936년. 36년. 그러니까 석주명 선생님이 당시에 교사니까 이 전국을 많이 돌아다녀도 함부로 이제 많이 마음대로 못 가요. 근데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한테는. 맞아. 그래서 1936년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 동안 그 제주도 오게 되는데 당시에 석주명 선생님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 있죠. 네. 여러 기관으로부터 이제 워낙 유명을 타니까 곤충이라든가 나비에 대해서 그 채집을
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비 채집을 하고 하는데 이름도 알고 막 하다 보니까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언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그런 다양성이 마치 나비의 종다양성처럼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로만 계속 있으면 더 이상 연구가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본인 스스로 교사를 그만둡니다. 1943년에. 그래서 다시 제주도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때는 2년 1개월 동안 아예 제주도에 머물면서 제주도를 연구하는데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교사라는 직업은 뭐 네. 지금도 그렇지만 좀 네. 안정적인 그렇죠. 직업인데 그걸 네. 뿌리치고 또 새로운 길을 나섰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석주명 선생님은 이 제주도에 오시기 전부터 혹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좀 궁금해요, 선생님. 원래는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예. 식민지에 중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30살밖에 안 됐고 별로 유명 안 했죠. 근데 영국 왕립 아시아 학회로부터 한 편의 그 논문을 의뢰받습니다. 조선의 나비 총록. 그런 논문을 통해서 석주명 선생께서 지금까지의 어떤 그 분류학계의 허점 또는 많은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학명들이 전부 다 그들의 개인 욕심에 의한 명명이었고 이런 것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 나이에 그걸 어떻게 밝혀냈을까요? 그 되게 어려운 작업 아니에요? 이게 천재적인 재주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 얘기고 굉장히 네. 일찍부터 하셨죠. 그럼 한반도에 있는 네. 그 전체 나비를 다 목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한반도든 주변 국가의 곤충이라든가 동물수상, 식물수상 연구가 일본 학자들이 진행됐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래도 학자들이 어떤 연구에 욕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나비도 막 이렇게 세분화하면서 무려 844종을 목록화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840가 능청가 다 달라야 되는데 석주명 선생님이 보니까 이건 아니다. 만약에 배추흰 나비에 저만 찍어 있으면 검은 흰 나비, 노란 무늬가 찍어 있으면 노란 흰 나비, 이거 막 세분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개체변이가 있는데 그걸 판정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큰 것 같아서 아까 지금 844종에서 248종으로 이제 최종 분류하게 됩니다. 개체변이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면서 동종 이명을 체계를 정리하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정기분포국수를 그리려고 무려 수만 마리를 채집하게 해서 이제 제대로운 이름과 유래를 다 정리하게 됩니다. 844종이었던 게 248종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격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한두 종 차이가 아니고 이거 몇백 종 차이가 나버리는데 이거. 우리 김한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당시에 그 학자들은 개체변이에 대한 개념에 굉장히 잘 몰랐어요. 잘 몰랐고 그런 세계 명명교약의 허점이라든가 또는 개인적인 어떤 욕심 이런 것 때문에 한 종의 나비를 여러 종의 나비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동종 이명들이 많이 양산됐습니다. 그런 결과이죠. 네. 그러면 이 석주명 박사가 이 분야에서 정말 세계적인 박사다, 전문가다라는 걸 일본 학자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인정은 하겠지만 본인들로서는 되게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지도를 한 장 준비했는데요. 이 지도에 있는 붉은 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아니 나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나비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 아닌가? 이게 뭐 아니 전체적으로 빽빽하게 다 있네요. 한반도 전체 다. 그러니까요. 저 아래 섬에도 있는데 예, 가파도 마라도에 네. 다 그죠? 제주도에도 저렇게 하나, 둘, 셋, 넷, 7개 다섯, 있고. 솔직히 저는 뭐 그 농담반 진담반으로는 뭐 맛집 지도라고 이야기하고 싶기는 한데요. 힌트가 없어요? 힌트. 있습니다. 나비가 있는 곳입니다. 아까 나비가 있는 말씀하셨던 곳. 예. 그 나비가 있는 곳. 나비가 있는 특별한 나비가 있는 곳. 전 알았다. 그러니까 나비가 있는 곳에 석주명 박사가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석주명 박사가 나비를 찾기 위해서 다녔던 곳. 맞습니다. 맞죠? 석주명 그런 거 진짜 전체를 다 다녔네요. 석주명 선생이 나비 채집을 위해 여행했던 지역을 표시해 놓은 곳입니다. 안 다닌 곳이 없네요, 진짜. 저게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걸까요? 한 30년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북단 있죠. 그 백두산보다 더 위에 있는 환경북도 원성군 그 풍소동에서 시작해서 최남단 이 마라도까지 그리고
저쪽 울릉도까지 국내뿐만 아니고 몽골, 사할린, 뭐 대만까지 이제 하면서 무려 나비 표본을 75만 마리를 채집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단순한 개체변이 시작해가지고 그 어떤 나비의 개통 줄기를 개통수를 밝혀내는데 아주 큰 성과를 이룬 거죠. 저 때만 하더라도 저 함경북도 또 갈 수 네. 있었으니까 그죠. 거기서부터 해서 쭉 그땐- 마라도까지 그죠. 싹 다닐 수 있어서 그것 좀 부럽네요. 아, 나비에 대한 집념이 정말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석주명 선생이 일본 가고시마 농업전문학교 시절의 은사 선생님인 일본의 유명한 학자이죠. 오카지마 긴지라는 스승이 계셨는데 스승께서 하루는 석주명 선생을 불러놓고 자네는 조선 사람이 아닌가. 조선 사람이 조선 나비를 연구해야지 않겠나. 10년만 죽으라고 하면은 당신은 조선 나비에 관한 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 있을 것에 라는 그 스승의 충언을 듣고 10년 동안 나비 연구에 인생의 승부를 걸었던 결과입니다. 예.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재능을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 석주명 선생이 재능이 있구나 이걸 좀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식으로 또 조사를 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제주에서의 조사 모습을 또 재현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야기 제주사 영상 함께 보시죠. 소장님 어디에 가보젠 마심? 내 잠시 다녀오리다. 이 산야에 어떤 약초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비도 좀 만나보려고요. 아예 경허십 속에 요디 약초원 일은 나가 아랑 햄시크메 경원디양 질 잘 베리멍 댕깁서에 나비만 쫓아댕기멍 산 깊은 데 들어가면 질 잃어버려 마심. 저 한라산이 베리기엔 편안해 보여도 속으로 들어가면 참으로 험마주 마심.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조선 천지를 안 다녀본 데가 없거든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예, 다녀오십시오. 아이고 참 소장님도 정 나비가 좋카원 나비밖에 몰라. 아이고. 나비를 쫓아 제주 산야를 누볐던 석주명. 그가 제주에 있으면서 조사한 나비의 종류만도 65종이나 됩니다. 한 마리의 나비를 쫓아 3km를 따라간 적도 있을 만큼 나비에 대한 그의 집념은 강했는데요. 아, 그렇게 좋을까요? 채집한 나비는 일일이 표본으로 만들며 체계적인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제주에서만 서식하는 나비 4종을 발견해 학계에 보고하기도 했죠. 그중 그가 한라산에서 발견한 산굴뚝 나비는 우리나라 나비 중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아, 산굴뚝나비는 이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됐잖아요. 예, 예. 정말 귀한 나비잖아요. 예, 귀한 나비죠.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한라산에만 분포하고 있죠. 오, 되게 이름도 신기해요. 산굴뚝 나비. 그리고 뭔가 약간 화려하진 않지만 약간 네. 제주 사람을 뭔가 닮은 것 같고 되게 야무져 보여요. 맞아요. 뭔가 더 정이 가죠. 예, 예, 예. 근데 말이 채집이지. 아, 이 채집 작업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같거든요. 왜냐하면 나비가 있다는 곳은 다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죠, 그죠. 뭐 산이며 들이며 이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아. 예.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비 쫓아다니면은 체력도 뭐 체력이지만 또 기분이 좀 좋아질 것 같거든요.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요. 예, 맞아요.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석주명 선생님 이제 워낙 이제 나비 쫓아다니잖아요. 산으로 다니고 들로 다니고 그럴 때마다 꼭 챙겨간
특히 주머니에 넣고 간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채집하러 갈 때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하니까 나비채는 아닌 거고 돋보기. 예. 힌트를 드리자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거요? 네, 가끔 어떤 곳에 가면 약간 네. 소금들이 묻혀 있어요. 소금이요? 예. 어떤 분들도 맥주 안주로 좋아하시거든요. 저는 네. 먹을 거라니까 처음에 네. 나비 먹이가 이제 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꿀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비를 채집할 때 쓰려고 했던 걸로 알았는데 소금을 뿌리고 맥주 안 들어가면 날 바로 나왔어요. 왠지 알았고 저 아까 영상에 나왔거든요. 네. 영상에 나왔어요. 여기 뭐로 나왔어요? 책 옆에 쌓여져 있었어. 네. 땅콩. 아주 석주 선생님처럼 이 관찰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땅콩이에요? 네, 땅콩 맞습니다. 이게 그 야외 현장 채집 활동에 몰두하다 보니까 따로 정신을 막지는 못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땅콩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다니기도 좀 수월하고 그렇죠. 또 무엇보다 열량이 높으니까 예. 간식으로는 또 제격이겠네요. 아니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도 새 조사 나가시잖아요. 예. 그 필드 나가실 때 땅콩 가지고 가세요? 저도 살짝 비슷한 거 하죠. 아, 그래요? 앤 맥주? 아니요. 맥주는 아니고요. 네. 근데 아까 사진 보니까 석주명 선생님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왜 안 나오나 했다. 예술하는 약간 분위기도 있으시고 아유, 또 요새 말로 너무 훈남이시더라고요. 예, 잘 보셨습니다. 석주명 선생은 굉장히 그 예술적인 재능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고 기타와 만돌린 연주를 잘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국가를 지으신 안익태 선생님하고 같이 악기를 협연할 정도 실력이었죠. 대단한 그런 예술적인 재능이 있었고 제주도에 오셔서 방언하고 민요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제주의 민요 오돌독이의 악보를 채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음악적인 재질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일들이죠. 아니 그럼 아예 차라리 음악 학교로 진학해도 예. 될 뻔했는데 왜 나비 연구를 하셨을까요?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어느 날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아까 스페인 출신의 그 뭐죠? 안드레스 세고비아라는 그 기타이사 있었어요. 그걸 보고 듣고는 깨끗하게 기타를 포기했대요. 그래서 나도 다른 분야에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겠다. 그게 나비였습니다. 근데 음악을 하셨어도 뭔가 네, 집념과 그렇죠. 끈기가 있었으니까 네. 그거 하셔서도 잘 하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안타깝게. 네, 맞습니다. 그것도 10년 동안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렇죠, 그렇죠. 될 될 수 예. 있었으니까요. 근데 센터장님 아까 제주학이란 이름과 학문을 정립한 예. 분이 또 석주명 박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네. 이전에는 제주학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지역학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사실은. 예. 그 전국에 나비채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면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나비의 개체명이 많이 생기고 특히 제주도에 와서는 나비만 연구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와 관련된 모든 걸 연구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래서 마치 그냥 제주도학의 이제 탄생하는 계기를 만들죠. 그래서 제주도 청사라는 시리즈로 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책자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게 제주도 방언집, 제주도 그 생명조사서, 제주도 문헌집, 제주도 수필, 제주도 곤충상, 제주도 자료집 이렇게 해서 쭉 곤충을 내요. 근데 곤충뿐만 아니고 제주도와 관련된 자연, 동식물, 인문, 민속, 향토사, 또 특히 제주어 이 부분에 의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 학문들을 이제 융합하게 만들고 또 제주학 연구센터가 만들고 또 제주학회가 이렇게 제주에 대한 지역학의 전국화가 되는데 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와, 그럼 제주학 가운데 특별하게 더 좀 석주명 선생님이 관심을 보였던 분야가 있죠. 있었을까요? 예. 어떤 분야였어요? 제주도 방언의 연구였습니다. 석주명 선생님께서는 한국인으로선 처음 방언 자료집을 발행을 했습니다. 방언 자료를 발행을 하시고 제주어라는 표현을 쓰셨고 또 제주어와 외국의 외국어 또 제주어와 다른 지방의 사투리 이들을 비교 분석하였고 우선 아까처럼 제주어에서도 산나무와 산북어 서귀포 말과 제주주시 말을 구분해서 수록했던 점 이런 것이 다르고 또 그 언어를 소재로 수필을 썼다는 점이 다릅니다. 1년 더 자청해서
연장해서 근무했던 것이 바로 제주도 방언연구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제주어라는 그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이 석주면 선생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제주 방언 그때 하시니까 제주를 하나의 언어 영역으로 본 거죠. 그렇구나. 그 당시 제주어를 또 체록하는 모습을 재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고, 이제 저 매기도 버친 생이로고 여름 내낭 귀청 떨어지게 외울렴선 게 많은 요르경 영또나게 외울렴신 게 이제 곳을 들 때 되었수게. 차인에도 들어가사 주게. 개매이 아이고 호꼼 심은 맹질인 게 어떤 이번 맹질엔 성내이신 아들 올 건가. 아 밀게라. 아 와사 주게. 이거 약간 없는 제주어 사람 듣기 평가 조금 맹질의 고급 아나운서. 문제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이고 요새니 하덩덜 바빴니.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말. 말의 형식도 내용도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서 온 약초원 직원입니다. 그 어르신들께 제주말을 좀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밀게라. 아 우리 같은 촌알망신이 들을 게 뭐셔? 그냥 제가 궁금한 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긍어거들랑 고라나 봅서마는. 그렇게 시작된 석주명의 제주 방언 체록. 그는 들리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전부 수첩에 기록해 놓습니다. 마치 나비 표본 하나하나를 채집하듯 말이죠. 모든 게 다 궁금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곳 사람들은 아주 말을 던지듯이 해. 그것도 그 뜻이 아주 함축적이야. 왕, 방, 강, 고릅서. 와서 보고 가서 말을 해라. 무려 4가지 행동인데도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하다니. 그래. 이 섬의 말은 바람 많은 자연과 역사가 만든 거야. 바람 많은 섬에서 살려고 하니까 짧고 강하게 말을 던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 제주어의 특징을 그냥 함축적으로 딱 정확히 알아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제주말이 사실 경제적이지 않아요? 왕방강 고릅서. 고릅서. 그러니까요. 그 헨, 안 헨,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한 음절씩 딱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딱, 네. 딱 줄여서 말하면 되잖아요. 아, 기? 아니. 기. 이런 7천 예. 단어를 갖다가 예. 비교 분석까지 했으니까 이게 언어학자들도 하기에는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당시로서 아주 대단한 작업이었죠. 무려 7천 개의 단어를 체력하기 위해서 제주도 곳곳을 발품판 거죠. 그래서 그 석주면 선생이 제주도 방언집을 보면 제주어와 표준어 그리고 그 몽골어와 일본어 등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분석해 되어 있죠. 특히 1947년에 발간된 우리 그 제주도 방언집은 제주어 사전 성격으로는 첫 발행이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어 방언에서도 처음이어서 지역학 연구로서는 아주 이의가 대단히 큽니다. 또 이분이 또 언어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인구 조사까지 그 조사하게 됩니다. 왜 또 인구조사는 왜 하셨어요? 그 제주도의 생명조사서를 보게 되면 제주도 당시 제주도 16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한 집 한 집에 대한 인구수라든가 성별, 뭐 이렇게 성비, 사망률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석주면 선생님은 현노병사라든가 제주 전반에 대한 생명을 조사해가지고 어쩌면 그 문화인류학적으로 접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가 상당히 문화인류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이미 간파하게 된 거죠. 와, 지금 같으면 사실은 이제 엑셀 작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 손 작업으로 했을 테고 네. 아까 이제 마을이 뭐 16개 마을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집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기도 해요. 도대체 시간이 어디 있었길래 이렇게 다 아니 내가 봤을 때 이분은 예, 예. 결혼 못했죠. 그 석주명 선생님이 결혼한 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교수를 하셨습니다만 그 석윤 교수님께서 어느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 결심한 일에 전력을 쏟아붓는 분이셔서
일생의 어느 한순간도 허투루 쓴 적이 없다. 매우 유쾌하고 재미있는 달변가셨다. 산에 가서 연구를 하다가 조사를 하다가 발에 물집이 터져서 도저히 못 걸을 때 발을 치료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만큼 일밖에 몰랐던 분이셨죠.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좀 섭섭했을 것 같아. 예.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제 장목 중에 석주명 선생께서 처음으로 들여온 작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경제정보. 경제 장목. 뭐 감귤 같은 거 말씀하신 거죠? 뭐 포함되는 거죠. 근데 예. 감귤은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아닌 것 같고. 뭐 제주에서 많이 재배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채소 같은 건가? 뭐 지금이면 뭐 당근, 무, 지금 또 양파도 많이 나거든요. 예. 하나만 얘기하라고. 고구. 그렇게 말하면 다만. 맞히고 싶어요. 이 중에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힌트는 제주의 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봄이요. 예. 지금 나오는 거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여기 오면서 겹벚꽃, 벚꽃. 아니면 유채? 유채? 유채 맞습니다. 맞죠? 예. 왜 다 맞춰요? 유채는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관상용으로 보기도 하고 하니까. 예. 그치, 기름도 있고. 기름도 있고. 맞아. 맞습니다. 그 석주명 선생께서 처음으로 유채를 들어오셨는데 1943년도에 당시 서귀포 호군리 출신 김남훈이라는 조수님이 계셨어요. 그 김남훈 선생님을 일본 교토로 보냅니다. 교토에 가서 유채씨 한 옵과 겨자씨 한 옵을 가져오시오. 그래서 유채를 이제 김남훈 선생이 가서 가져오시거든요. 뒤태부터 그걸 시험 재배하고 아주 급속도로 제주도 전역에 퍼져나갔어요. 제주도 유채가. 워낙 그 당시에는 경제 장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의 유채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석주명 선생이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건 또 오늘 또 처음 그리고 알았네. 그리고 그 유채 씨를 심부름을 하셨던 김남훈 나오셨던 선생께서는 분, 예. 그 제주 시험장에 근무를 하시잖아요. 당시 제주 시험장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아주 하이테크한 농업 기반이었거든요. 그런 그 시험장 근무한 경험으로 우리 근대 원예 농업의 어떤 시초를 경험하시게 된 거죠. 나오셔서 나중에 서귀포 이제 강창학 선생이라든가 김영호 선생이라든가 또 돌아가신 이광서 선생님들 이런 분들하고 합류하면서 서귀포의 기간 산업인 감귤 재배, 그다음에 바나나 재배 이런 그 시설 원예까지 근대 원예 농업으로 발전하는 아주 개척기적인 그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 시초가 되신 분이 예. 석주명 선생님이라니. 그렇죠. 자, 이와 관련한 영상이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하네요. 김 선생, 예, 소장님. 김 선생이 이번에 일본에 좀 다녀오셔야겠습니다. 그 어떤 작물의 씨앗을 얻어오세요. 네, 그곳 연구소에 얘기를 해둘 테니까. 그게 뭐싼딘 몰라도 일본 거정강 걸 아정화살 거 맛이? 샛노란 꽃이 피는 아름다운 식물인데 그 씨를 짜면 기름도 얻을 수 있는 아주 경제적인 식물이죠. 제주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번거롭더라도 지금 다녀오시죠.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그 식물은 바로 유채. 가고시마 유학 시절 일본에서 봤던 거죠. 석주명에 의해 제주에 처음 유채가 들어왔는데요. 시험 재배를 거친 후 농가에 보급되었고 감귤과 더불어 제주 최대의 경제 작목이 되었죠. 그러니까 석주명 선생이 제주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유채꽃, 아까 여기 오면서 봤던 유채꽃들은 지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주의 봄 풍경 하나가 없었을 뻔했어요. 까만 제주의 돌담하고 이 색대비를 이루면서 이 제주의 봄 풍경 이 어울리는 이게 없었을 뻔했어요. 맞아요. 그 유채꽃을 보면 버릴 게 없는 식물이잖아요. 저 유채 그 어린 잎은 우리가 나물로도 먹고, 그다음에 유채꽃은 관상용으로 우리가 또 보기도 하고 예쁘게 또 유채 씨앗으로는 기름도 짜고. 그러니까 경제 그 장목 역할을 톡톡히 했던 거잖아요. 독특히 했죠. 1980년대 돼서 외국에서 식용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후로 많이 이제 유채 재배 면적이 급감했지만은 1960년대, 70년대에서는 고구마와 더불어 가지고 제주도에 아주 황금 작물로 불리면서 제주의 그 중심적인 경제 장목으로서 역할을
독특했습니다. 그때 맞아요. 당시만 하더라도. 예. 네. 지금은 또 다른 지방에서 유채꽃 네. 많이 볼 수 있지만 예전엔 이제 제주 하면 이제 네. 유채꽃이었잖아요. 아니 외국에 보면은 경관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계획적으로 나무나 그런 꽃들을 심어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죠. 특히 유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에서는 아주 광활한 면적의 재배를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아름답지만은 제주도의 유채꽃은 한라산, 제주바다, 오름, 돌담 이런 그 아주 훌륭한 경관 인자들과 이제 결합이 되면서 아주 아름답게 지킵니다. 그 제주의 유채꽃이 사실은 세계 어디 가도 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그 경관 자원입니다. 석주면 선생은 제주에 이제 2년 1개월 동안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1945년 네. 5월까지 제주에 계셨던 거잖아요. 그럼 제주를 떠나고 나서도 나비 연구는 계속됐나요? 예, 물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립과학관에 동물연구부장으로 이제 마지막 직함을 다 할 때까지 제주도의 나비, 제주도의 방언 등 제주도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한국의 나비를 하셨고 또 우리 한국 등산학회의 부의장을 하셨고 그 등산학회가 태동되는데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석주명 선생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제주도를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쉬지 않은 천재이셨네요. 예. 자, 그런데 석주면 선생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 돌아가실 때 상황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혼란했던 시기인 1950년 10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뭐야? 눈 똑바로 안 뜨고 다녀? 너 뭐하는 놈이야? 이런 식의 책이라니. 너 빨갱이 아니야? 이상한데? 빨갱이라니요. 난 나비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뭐, 나비? 나비라고요. 그리고 내 책 일 주세요. 이 빨갱이 자식이! 아, 설마. 너무도 허망한 죽음. 그렇게 석주명은 42살의 나이로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Veiled in the perfect rhyme, sunbeams play games as lovers entwine, walking on springtime with you. Life is a crazy wonderland when all suspicions are through. 아니 어떻게 빨갱이로 오인할 수가 있죠? 참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석주면 선생님 고향이 또 평안도예요. 그러니까 그 아마 그 당시에 평안도 사투를 쓰다 보니까 또 그렇게 오인되지 않았나 그 생각됩니다. 아니 어디로 가시는 것 같던데 그냥. 예. 그 당시 이제 6.25 때 이제 9.28 수복이 돼가지고 하여튼 그 당시 굉장히 많은 폭격이 이뤄졌거든요. 그때 이제 불타버린 국립과학관의 재건을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런 불상사를 당하게 된 거죠. 우리 국군에 의해서 오인 사살이 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나비와 함께 헐헐 날아가신 겁니다. 네. 아니 살아계셨다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을 텐데 맞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선생님께서 그 개체 변이를 통해서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전학과 대통학을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살아 계셨더라면 그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특히 그 노벨 생리학상 분야에서 수상자가 석주면 선생님이 아니었을까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죠. 노벨상 1호는 석주명 선생이 될 뻔했어요. 완전. 그렇죠. 네. 근데 작년 9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석주명 선생의 그 표본이 예, 일본에서 일본에서. 돌아온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예, 저도 그 어떤 봤습니다. 표본이었어요? 예, 일본으로 넘어갔던 표본들 중에 이번에 오는 그 120점 중에는 북한의 아주 고원지대, 북한의 개마고원이라든가 백두산의 높은 지대가 많잖아요. 높은 지대하는 희귀한 나비 표본들이 포함된 그런 그 표본들이죠.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 전에 이제 불타기 전에는 15만 점이 있었다가 국립과학관이 이제 폭격으로 소실되는 바람에 없어져 버리고 딱 32점이 남았었어요. 15만 점 중에 중에서 그게 이제 폭격으로 다 소실되어 버렸고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 있던 표본은 석주명 선생의 여동생 석주선 교수가 오랫동안 고이고이 간직했던 그 표본들이거든요. 그 표본들은 지금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귀환하는 그 표본들은 굉장히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럼 15만 점 중에 지금 몇 점이나 남아 있는 거예요? 별도의 32점은 32점.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식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죠. 우리 석주명 선생님이 제주에 발령받았을 때 그 근무했던 건물이 국가 등록 문화재에 문화유산. 문화유산에 네. 이제 등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 말고도 뭐 석주명 선생님을 기릴 만한 곳은 없을까요? 이번에 그 등록되는 그 제주시험장 연구소 그 건물 주변에 보면은 작은 온실이라든가 그 당시에 쌓았던 큰 돌담들 그리고 석주명 선생 당시에 심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육개나무 또는 배롱나무, 맹종죽 이것들은 아직 지금 다 잘 크고 있어요. 그런 나무라든가 외곽에 지금 심겨져 있는 돈백나무 이 정도가 남아 있죠. 석주명 기념관이 이래서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추진 사업도 추진된 지는 시간이 꽤 오래 전부터 오래. 됐거든요. 근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을까요? 지난 3월 달에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석주명 선생이 기거했던 관사의 복원이라든가 약용식물 재배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재현이 되고 뭐 이런 그 컨텐츠들을 발굴해서 조성하는 방향을 잡아야겠죠. 석주명 선생님 자체가 큰 자산이 될 텐데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아니 근데 석주명 선생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자. 예. 여기까지 의견은 모아진 것 같아요. 근데 진행이 더디네요. 그렇죠. 사실 석주명 선생에 대한 제주방 프로그램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과학관이라든가 박물관 중심으로 꾸준히 갔어요. 뭐 이 학술 대회라든가 학술 논문 발표라든가 또 이렇게 방송 또 문화 작품 특히 전시 분야에서는 상당한 여러 장르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그러다가 올해 저 석주명 선생님 추모 75주년을 맞아가지고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그 나비 그 특별전을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다만 아쉽게도 그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하는데 그 조금 전에 지금 석주명 기념관에 대한 사업은 여러 가지 재정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공감대 수준이 이르는데 뭐 조만간에 이제 국민문화유산이 복원되면 좀 더 진전되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석주명 기념 사업의 주체가 물론 우리 단체도 있습니다만은 서귀포시 도시과에서 직제상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도시과라면은 개발을 하는 부서인데 개발하는 부서에서 문화재를 담당하다 보니까 담당 업무가 좀 상이할 수도 있고 또 직원들이 자주 바뀐단 말이에요. 자주 그 교체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이 누적이 돼야 되는데 누적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죠.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지역의 그 아까운 콘텐츠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에 석주명 선생이 남긴 정신이라든지 뭐 남긴 것들이라고 하면 어떤 점을 들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융복합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 오늘날 그 제주학을 정립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 우리 제주학 연구센터 설립에서도 보면 그 제주학의 개념을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통합적으로 해석하려는 거, 또 그렇게 그 융복합적 학문의 실천을 하는 게
그런데 기여하는데 좀 큰 역할을 한 거죠. 회장님이시니까 또 석주명 선생이 우리 제주에 남긴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떠세요? 예, 서귀포는 한반도에서 가장 따뜻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봄이 오고 가장 먼저 꽃이 핍니다. 꽃이 피면은 이제 벌과 나비가 오겠죠. 거기에 이제 나비학자인 석주명, 서귀포의 나비학자 석주명. 1940년대니까 80년 전에 이제 보았던 그 당시에 정말 때묻지 않았던 순수한 제주의 고유성, 정체성 이런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큰 두 가지의 컨텐츠들이 서로 합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서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어떤 산업으로서 발전한다면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제주도민들 또 서귀포 시민에게 석주명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신 겁니다. 맞아요. 아마 저는 잘 풀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네. 우리 진실 씨는 오늘 어떠셨을까요? 아, 또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했는데 네. 또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몰랐던 제주의 가치를 석주명 선생님께서 이제 꺼내주신 거라서 또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석주명 선생님께서 또 나비가 돼서 지금쯤 헐헐 들녘을 날아다니면서 또 제주의 그죠.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라도 정말 사랑했던 제주를 또 만끽하면서 예. 제주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함부로 나비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요새 보이지도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주의 역사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